채무의 끝, 채무단.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했던 상담인데 법인 사옥으로 쓰려고 분양계약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지입사업센터를 거의 한 층을 사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자율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일부 좀 전매를 해볼까 했는데 안 팔리죠. 분양권이 안 팔리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 마이너스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진짜 탄탄하게 운영이 되던 회사였는데 사옥으로 쓰려고 분양계약 많이 한 것 때문에 이자 부담이 안 돼서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고 되게 많이 알아보시고 또 분양계약 해지해준다는 사무실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고 몇백만 원씩 쓰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마이너스 피가 높은다는 얘기는 이게 안 팔린다는 얘기인데 해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해지를 해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되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못 하시냐면 일단 계약금이랑 중도금 다 날린다.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연대보증을 하신 거예요. 연대보증한 개인보증까지 불똥이 튄다. 그리고 위약금까지 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실하던 회사를 날려야 되고 개인이 결국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시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분양을 어떻게 받으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다음에도 그동안의 이자 같은 것들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계약 해제라는 게 안 돼요. 원래는 해제라는 게 정말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상대방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안 해주죠. 자기들도 팔 자신 없으니까. 최소한 내가 마이너스 P 이상의 위약금 받아야 해지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법인 회생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산법상 아예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분양계약이라 그러는 건 아직 내가 돈 다 내고 잔금 다 내고 이쪽에서 지금 등기를 쳐주고 이 지금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상호 의무가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아직 안 냈고 부동산을 안 준 상황이라면 아직 쌍방 미이행된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조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생이면 119조, 파산이면 335조에 따라서 이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가 나라에서 보기엔 법적으로는 얘는 어차피 도산할 상황이야. 도산할 상황이면 얘는 분양권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잔금 같은 거 어차피 못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금 같은 거 안 내고 이 분양권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잔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가지고 분양권 해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알려진 방법이자 법적으로 사실 해제할 수 있는 길은 도산밖에 없어요.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게 가장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내면 상대의 동의가 있든 없든 결정이 됩니다. 시행사가 싫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정리가 돼요. 이게 만약에 파산이라면 파산관제인이라고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보기에 이건 어떤 조건으로 해지를 해야 되겠다,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파산관제인의 해제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생의 경우에는 DIP라 그래서 회생위원을 누구로 선임하냐? 보통은 나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일반 회생이라면 박기태라는 개인이 일반 회생의 회생위원이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이 돼요. 그래서 이 관리인 자격으로 대표님이 이 어떤 계약을 해제할지 말지 앞으로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대표님이 직접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왜 그러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이 돼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이 대표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관리를 해라.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물론 허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대표가 이 법인을 어렵게 만들고 뭘 돈을 빼돌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안 해주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생 절차에서 대표님이 스스로 이 쌍무계약을 정리할지 말지, 이 분양권 해제를 할지 말지를 대표님이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분양가의 10%의 몰취 조항이 있죠. 그리고 시행사가 위약금을 청구를 그 플러스 알파로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약금 손해배상 채권 이게 회생 채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사채권이나 우선변제채권, 국세채권처럼 정리되는 게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다른 빚과 동일한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이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도 감축되고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의 경우라면 내가 남아있는 돈으로 나눠주고 끝나는 거고,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이런 경우라면 그냥 건실한 회사들인 경우가 많고 회사를 살리고 싶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회생채권이 돼서 그 안에서 천천히 갚아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손해를 보시긴 보시죠. 그런데 마이너스 P가 엄청 더 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손해가 적다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면서도 분양권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약금 폭탄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40억, 50억인데 개인 연대보증을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신보나 기보에서 받으실 때 연대보증 같은 건 다 없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분양권 계약 이런 데서는 연대보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개인 채무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들어가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연대보증 채무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계획으로 만약에 법인의 빚을 90% 깎았어. 그러면은 그 90%만큼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이 회생계획상 감면은 보증인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님도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 들어가셔서 이 돈을 없애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개인 파산을 했을 때 그렇게 큰 손해가 있진 않아요. 이 회사를 앞으로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막 30억, 40억 되는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회생으로 살려내고 대표자 개인은 파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양권 문제 때문에 법인들이 요즘에 많이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꼭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더라도 회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계획을 안 하셨으면 대표자 연대보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